공고문들이 게시판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안도감을 잠시나마 가져보게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원하는 것은 광고 쪽이나 보험회사를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고는 많이 붙어 있는데 아직도 제가 가고자 하는 데는 아직도 이렇게 공고가 붙어있지 않고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영일 씨의 전공은 광고나 보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입사 시험을 위해 전공과 관계없는 과목들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서 정영일 씨는 4년 동안 자랑스럽게 공부해온 학문을 취직이라는 엄연한 생존의 현실 앞에서 포기해야 하는 괴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정영일 씨가 학교 도서관을 나서는 것은 10시 무렵입니다. 귀가를 하는 것으로 하루의 공부가 마무리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른 대부분의 인문계 학생들처럼 정영일 씨도 취업시험용의 과목을 따로 선택해놨고 집에서의 공부는 주로 이런 과목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 공부를 했던 때하고 지금 또 대학 4학년이 돼가지고서 취업을 위한 시험 공부를 할 때하고 그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우선 여러 사람하고 경쟁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압박감에서는 똑같거든요. 그렇지만은 일단 대학 오면은 그 대학생들 그 졸업생들과의 그 경쟁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대학 4년 동안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들하고 경쟁이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경쟁에서의 그런 치열함과 그리고 또 평생 직장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신중한 면, 그리고 또 만약에 실패했을 때 취업 재수생이라는 그런 사회 시선 같은 거 그런 것도 염두에 줄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력고사 치른 다음에 대학을 올 때 그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경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막상 대학 졸업할 때 지금 4학년에서 이제 취업 준비하는 그런 학생 입장에서 오히려 곧 대학교 들어오는 것보다 더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비로소 정영일 씨의 하루가 마무리되려고 합니다. 틈틈이 혼자서 배워 익힌 밴플루트의 소리가 아직은 서툴지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던 정영일 씨의 바쁜 하루를 어루만지며 편안히 마무리해주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듯합니다. 대학 졸업 수준의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회사에서 응시자들에게 빠짐없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 4학년 전학년의 성적 증명서일 것입니다. 1학년 때 학점 어때요? 1학년 때는 학점이 별로 신경 안 썼는데 3, 4학년 올라가고는 똑같지 뭐 1, 2학년 때 군대 가기 전에는 누구나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직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던 군 입대를 하기 전에 1, 2학년 때 낮은 평점이 은근히 후회가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미리부터 생각했던 기업은 아니지만 정영일 씨와 송문호 씨는 한 회사를 선택해 원서를 내보는 모험을 해봅니다. 아직은 한가한 이 회사의 원서 접수 창구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정영일 씨와 송문호 씨 같이 직업을 구해 새롭게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젊은이들로 붐빌 것이고 또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곳에서 다시 기회를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빨리 내가 원하는 직종으로 들어와갖고 이런 원어 쓰는 지겨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터 준비는 해오긴 해왔는데 막상 원서를 내니까는 쟁쟁한 경쟁자들도 지금 많이 와서 원서를 내고 경쟁이 치열하니까 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대학의 문을 나서는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기대보다는 불안과 갈등을 겪게 하는 취업의 좁은 문. 그 좁은 문 안에 들어서기에는 너무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 또다시 맞이하는 취업의 계절은 오늘 우리에게 진리와 자유로 상징되는 상아탑의 현실을 새삼 되돌아보게 합니다.
서초동 화물터미널. 이곳은 전국 각지에서 전날 서울로 온 화물 트럭들이 밤을 보내는 곳입니다. 이른 아침 트럭 안에는 이불을 비롯해서 운전기사들이 잠을 잔 듯한 흔적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화물터미널 주변에 운송 알선 회사는 적당한 가격의 화물이 나와 있는지를 알아보는 운전기사들로 늘 붐빕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인 김창환 씨는 인하대 화학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지만 수업이 없는 주말이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화물량이 줄어든 까닭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예전처럼 쉽진 않습니다. 몇 곳 더 알아보기는 했으나 일거리를 찾지 못한 김창환 씨는 하는 수 없이 11톤 트럭의 차주인 친구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학교 다니지. 아니 오늘 좀 일찍 올 줄 알았더니 조금 늦었네. 나 여태까지 청아씨 기다리느라고. 제발 이렇게. 집에 별일은 없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하는 수 없이 친구를 찾아오긴 했어도 부탁하는 일이 왠지 쑥스럽습니다. 저 지현이 형님이 세곡동이로 전화 와가지고서 내가 전화 드리고 어제 하차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그래도 오늘 아침에 하차. 요새 일거리가 좀 뜸해. 명절도 얼마 안 남고 요새 작년 같지 않고 작년에는 조금 이렇게 원활히 잘 돌아갔었는데 올해는 노사분규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을 또 분단 좀 많고 그래가지고 뜸한데 좀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뭐 요즘 그래도 한참을 기다리던 김창환 씨는 경기도 연천에서부터 강릉까지 15,000장의 벽돌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갑자기 출발하는 일이 많아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점심시간인데도 식사도 거른 채 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내일 새벽 6시까지 강릉에 도착해야 할 화물이기 때문에 오늘도 밤새워 달려야 할 모양입니다. 핸들을 잡은 김창환 씨는 자신이 학생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트럭 운전사로 돌아오려 했으며 학생 티를 안 내기 위해 복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주말에만 하는 운전이라 시골길에는 익숙지 못한 김창환 씨. 계속 약도를 들여다보며 핸들을 잡지만 조금은 초조한 듯합니다. 적어도 2시까지는 벽돌 공장에 도착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낯선 시골길을 더욱 낯설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든 모양입니다. 아니 저 앞에서 그 기사가 동네 주민이 그러더라고 이리 들어가라고. 아이 저기 삼선이란데 저 거기 와라.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리 못 차 못 나가요 일로. 뒷바퀴 해야지 못 나가요. 여기 돌리는 거 하면 여기가. 그리고 이런 차는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입구에 그 약국 있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예. 걸로 나가셔가지고 저쪽으로 이렇게 나가요. 저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저기 저 국도 있잖아요. 그리 가셔야지 돼요. 삼선이 저기 있는데 이리 가라 그러면 어떡해. 저 굴뚝 있는 거 저거? 네, 그게 삼선이라는데 잘못 오셨죠. 왜 그렇게 가르쳐줘? 그냥 뒤에도 뒷바퀴로 나가셔야지. 여기서 돌릴 수가 없으니까 못 돌려요, 차를. 너무 날픈데 그게. 이렇게 좁은 길에서 덩치 큰 차의 방향을 돌리려면 한참 애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익히 아는 터에 조금쯤 쉬어감직도 하련만 2시까지 도착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주저할 틈을 주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후진해 나가도록 만듭니다.
시골에는 제대로 형식을 갖춘 식당이 없기 때문에 천막 식당에서 간단하게 라면으로 시장길을 모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늦은 점심으로 먹는 라면조차도 한가로이 먹을 수는 없습니다. 벽돌을 제대로 씻는지를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물건을 전달할 때 생기는 이상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70줄에다가 70 하나씩 하도 못하는 거야. 공자가 78. 79. 뒤로. 여기 또 두개 셌지요. 78에서. 79. 싣고 다니는 물건이 늘 다르기 때문에 벽돌에 대한 수량 파악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소홀히 했다가는 후에 생기는 이상에 대한 변상 요구를 도맡아야 하므로 대충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째나 저 앞에까지 갔으니까. 이렇게 확인해서 싣는데 2시간. 지금 김창환 씨의 11톤 트럭에는 25톤의 벽돌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과적을 하지 않으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강릉까지 보통 1톤당 10,000원, 11톤 트럭의 경우 11만 원을 받는 게 원칙인데 이때 기사수당과 잡비 그리고 기름값을 빼면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기의 물량의 2배 이상을 실은 김 씨의 트럭은 힘겹게 오르막길을 오릅니다. 늘 과적을 하는 이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교통경찰을 만나는 일. 이번에는 벽돌의 부피가 크지 않은 때문인지 교통경찰도 그냥 지나칩니다. 서울에서 출발하여 연천에 도착한 것이 2시. 벽돌 15,000장을 싣고 서울을 막 벗어나니 벌써 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양평 휴게소에 도착하니 날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김창환 씨가 휴게소에 닿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타이어 점검입니다. 화물을 많이 실으면 타이어의 펑크 위험이 한층 높기 때문에 2~3시간마다 철저하게 하나하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언덕에서라도 펑크가 나는 날이면 혼자 힘으로 25톤 트럭을 당해낼 도리가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한 금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게 상례라서 늘 신경이 쓰입니다. 대부분의 식당은 10시가 넘으면 영업을 끝내기 때문에 10시 넘어 찾아온 김창환 씨를 반겨 맞을 곳은 없습니다. 이곳 식당도 겨우 사정해서 주문을 받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늦은 저녁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큰 트럭은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어느 정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 휴게소가 아니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화물트럭 운전사들은 과적의 트럭을 몰고 어떻게 졸음과 싸우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졸음을 쫓느라 마시는 피로회복제는 차 타기 전 4병 정도는 늘 준비해둡니다. 이러한 졸음을 참아가면서까지 밤에 운행하는 이유는 대체로 짐 싣고 나면 어둑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온이 차가워서 엔진에 무리가 덜 가고 타이어 펑크율도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담배 한 대가 10분의 졸음을 쫓아준다고 하는 그도 도저히 방법이 없는지 최후의 수단,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운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휴게소에 닿자마자 김 씨가 하는 일은 타이어 점검입니다. 이들 트럭 운전사들의 공통된 바람은 제대로 쉬고 먹을 수 있는 야간 휴게소가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휴게소가 있긴 하지만 마땅한 유깃거리는 없기 때문에 아예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버너를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2배 이상의 물량을 실은 김창환 씨의 트럭은
대관령국에 내려오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강릉에 도착하니 이미 동이 터 있었고 그의 지친 모습은 이제 막 시작되는 새벽녘의 신선함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 달렸다고 해서 강릉에 도착하자마자 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5,000장의 벽돌을 이상 없이 넘겨주고 화물 운반비 25만 원을 받은 그는 지체 없이 서울로 출발, 2시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운반해주고 나면 원래는 4만 원 받지만 강릉에서 서울로 올 때 빈 차로 왔기 때문에 3만 원만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천 이상 없고 다음에 연락 안 하더라도 토요일 날 9시 반까지 꼭 오라고. 변동장 있으면 내가 나한테 집에 전화해. 김창완 씨는 화물트럭 운전사들이 비난을 받는 것은 운전사 잘못이 아님을 주장합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운임 체계를 말하는 그는 자신도 과적하지 않고 과로도 하지 않은 채 교통법규 지키며 운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요즘 화물차에 적정한 어떤 그 고시 가격이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덤핑제입니다, 완전히. 뭐 하다못해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면은 택시나 뭐 버스 같은 경우는 뭐 고시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제시한 어떤 그 가격이 있는데 화물차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과적하고 고속도로도 못 다니고 국도로 빙빙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사실 사고 위험성도 많고 기사 자신도 피곤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의 집은 4형제 모두가 트럭 운전기사입니다. 때문에 집안에서 만나는 시간보다 이렇게 오며 가며 휴게소 등에서 만나는 일이 더 잦다고 합니다. 그러나 4형제 중 셋째가 큰 사고를 내 구속되는 바람에 형제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 못 가고 이런데 가서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국민학교부터 거의 자력으로 공부해온 그는 4형제 중에는 혼자만이 대학에 다닙니다. 그는 교사의 꿈을 안고 강의에 열중하는 평범한 대학 4학년생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의가 없는 날 말끔히 차려입은 김창완 씨는 친구와 함께 어디론가 부지런히 갑니다. 사범대가 아닌 그가 교사가 되기 위해선 사립중고교의 채용시험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 있는 182군데의 사립중고를 목표로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한 번에 여러 곳을 들르다 보면 땀에 젖게 되는 그들은 인사를 드리기 전에 항상 수도가에서 세수를 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주말에 애써 모은 돈이 거의 교통비와 식비로 지출되곤 합니다. 뭐 어떤 거 연고도 안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12월 1월 달에 그 교사 채용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은 한 3, 4개월이나 5, 6개월 전에 미리 가가지고 어느 학교에서 언제 무슨 과목이 결혼이 생기는지 시험 볼 한번 기회라도 한번 부여주십사. 그리고 나중에 연락이 오면은 또 한 번 생면부지보다는 한 번 뵙고 나면은 또 인간관계가 또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좀 무모한 것 같아서 같이만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김창완 씨의 일주일은 어느 한순간 예외 없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애쓰는 순간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토록 힘들게 얻은 여러 가지 체험들을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김창완 씨. 그는 어려운 환경을 힘있게 열어갈 줄 아는 우리들의 이웃입니다.